녹화하는 거. 자, 여기서 배워야 될 게 관성인데, 자, 관성이 뭐냐?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우리가 이것을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저 운동 상태라고 하는 단어 있죠? 네, 쟤를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잘 기억해놨으면요. 힘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이렇게 대답해야죠. 힘이 뭐야?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했고요. 그 운동 상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속력이나 움직이는 방향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네,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이는 속력 또는 그 움직이고 있는 운동 방향 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게 속력이나 방향이 잘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인 거예요. 자, 근데 관성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거냐? 네, 그게 아니에요. 관성은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네, 이걸 좀 이해되는데 관성은요 물체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이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뭐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요 다 더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말로는요 합력이라고도 불러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한테 지금 오른쪽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하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5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 친구가 이 물체를 뒤로 5N의 힘으로 잡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야 5N의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두 번 작용하니까 알짜 힘은 10이 되겠지? 아닌 거예요. 네,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요 힘이랑 상쇄 되겠죠? 그래서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이제 알짜 힘은 얼마라고 얘기한다? 0이다. 물체한테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라 똑같은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알짜 힘, 우리가 이렇게 힘을 더한 건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반대 방향이면은 빼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알짜 힘이 0이라는 말은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요. 물체는 속력이 변해 안 변해? 운동하는 방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이 물체는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물체는요. 정지에 있을 수 있고요. 또는요. 속력이 안 바뀐 채로 방향도 안 바뀌니까 이런 운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등속직선 운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알짜힘이 0이니까 관성이 생기고요. 등속직선하는 물체도 알짜힘이 0이니까 관성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한 물체가 생기는 관성,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성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정지관성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등속직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직선 운동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운동관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관성이랑 운동관성의 예시를 살짝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버스가 있어요. 자, 버스가 있는데 자, 버스가 멈춰 있다가 갑자기 급출발을 한 거야. 자, 너 이런 경우 한번 체험하니? 정지했다가 갑자기 버스가 확 급출발. 그러면요, 내 몸이 어디로 쏠리는 것 같아? 뒤로. 내 몸이 어디로 쏠려? 앞으로. 뒤로. 너는 꼭 집에 와서 뒤로. 꼭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차 태워달라고 한 다음에 급출발해주세요. 그래. 어디 급출발하면요, 잘 들어. 급출발하면요. 급출발하면요. 너좋아. 야, 나는 지금 뭐 있어? 정지해 있죠. 정지한 물체는 계속 뭐 하고 싶어? 정지하고 싶죠. 그렇죠? 내 상체는 정지하고 있어. 근데 하체가 버스랑 같이 어떻게 돼? 내 상체는 정지해 있고 싶다고. 내 상체는 정지해 있고 싶은데 버스랑 같이 하체가 어떻게 돼? 앞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뒤로 쏠리기
그리고 뒤로 쏠리면 맞지? 진짜 영상 봐야 돼. 그죠? 네. 그래서 내 상체는 정지해 있으라고 하는데 떠들지 마라. 앞으로. 내 하체가 앞으로 버스와 같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나는 뒤로 쏠리는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뒤로 힘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힘을요 관성력이라고 부르고요. 네. 우리가 이때는 무슨 관성에 의한 현상이라고 불러? 네, 정지 관성에 의한 현상이라고 불러.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싶으니까 이런 힘을 받는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반면에 여기에 내가 뭐가 있냐면은 종이가 있어. 종이 위에다가 동전을 올려서 그 다음 밑에다가 뭘 준비했냐? 컵을 준비해 놓은 거. 유리컵 같은 걸 준비해. 내가 이 종이를요 천천히 움직이면요 이 동전이랑 종이랑 같이 끌려오고 있죠. 근데 내가 이 종이를 한꺼번에 확 뺀 거야. 오케이? 그러면요 여기 있는 동전이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정지해 있는 물체가 계속 정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해할 수 있죠? 그 말인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지관성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운동관성. 만약에 잘 달리고 있는 버스였어. 잘 달리고 있는 버스인데 얘가 만약에 급정지를 한 거예요. 자, 급정지를 하면요. 나는 이제 어디로 힐 받는 거죠? 나는 앞으로 쏠리는 힘 받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나는 버스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버스랑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버스가 정지하면요. 내 하체가 정지하려고 하는데 내 상체는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체는 정지해 있는데 상체가 앞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니까 앞으로 쏠리는 힘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운동 관성에 의한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지금 당장 떨어졌죠. 왜요? 왜 내가 와? 별로 안 쳐다보는 것 같은데. 왜 와? 저 윙크를 왜 했어, 유채야? 윙크 했어, 유채야? 유치원 너도 일로 와. 내가 나한테 윙크를 했어. 이제는 절대 붙어 앉을 생각하지 마. 무조건 떨어져 앉아. 머리도 이거 심하는 거지. 그만 떠들고 빨리.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데, 자, 관성의 크기. 질량과 비례. 관성의 크기는요, 질량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성의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질량이라고 불러요. 관성의 정도를 질량.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배웠잖아. 우리가 물체한테 적용하는 힘. 물체한테 적용하는 힘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물체의 가속도를 곱한 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뉴턴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이런 거죠. 내가 물체의 속도를 바꾸고 싶어. 내가 물체의 속도를 바꾸고 싶어. 이거 뭐랑 반비례한다고 했어? 질량에는 반비례하고요. 물체에 적용하는 힘에는 뭐 한다고 했어? 비례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힘에 비례한다. 무슨 말이야?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잘 안 생기죠. 질량이 매우 커. 그러면은 속도가 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속도가 잘 안 변하니까 속도가 잘 안 변한다. 운동 상태가 잘 안 변한다. 관성이 크다는 소리 작다는 소리? 크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쓰는 질량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성에 의한 질량, 관성 질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뭐랑 비례한다? 질량과 비례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성근쌤이 정지해 있어. 내가 정지해 있어. 네가 이제 힘을 줘. 그러면 성근쌤은 잘 안 움직이는데 난 잘 움직이려고 하잖아. 나는 관성이 작은 거죠. 왜? 질량이 작기 때문에. 오케이?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밑에 자, 운동량과 충격량 넘어가서 봅시다. 자, 일단요. 자, 운동량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물체가 운동하는 그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부르는데, 자, 운동량 같은 경우는요. 뭐랑 비례를 하냐면요. 이제 질량과 그 물체의 속도를
곱한 값과 같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요 얘의 단위를 봐야죠. 네, 단위를 볼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량의 단위는 보통 물리학에서는 뭘 써요? 보통 킬로그램 같은 걸 많이 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속도의 단위는 보통 뭘 써요? 네, 이거 쓰죠. 미터 퍼 세컨드. 그렇죠? 자 그러면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니까 운동량의 단위는 무엇을 쓴다? 네, 이걸 쓰는 거예요.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컨드를 곱한 이걸 씁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걸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이런 살짝 지저분한 단위를 쓴다. 네, 근데 뭐 받아들일 수 있죠?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했으니까. 질량의 단위랑 속도의 단위랑 곱하면 되겠네. 이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 속도라는 단어를 이제 짚고 넘어갑시다. 네, 지금까지는 그냥 속도랑 속력을 같은 걸로 취급했는데 원래 다른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A라는 물체가 지금 5m/s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지금 B라는 물체가 왼쪽으로 5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때 A와 B의 속력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A와 B의 속도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뭔가요? 자, 속력은요,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5m/s, 5m/s 똑같죠? 근데 얘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얘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는 운동 방향이 어때? 운동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이는 빠르기와 움직이는 방향을요,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크기랑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속도의 방향이 있죠. 속도에는 방향이 있어. 그러니까 운동량도 뭘 가지고 있냐면요. 얘도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운동량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다? 운동량의 방향은 뭐의 방향이다? 속도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속도 방향이랑 운동량의 방향이랑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속도가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이죠. 그럼 운동량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량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는 속도가 왼쪽이죠. 그렇죠? 속도의 방향이 왼쪽이죠. 그럼 운동량의 방향도 무슨 쪽이다? 왼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 오케이? 네. 운동량은 어떻게 알았어? 방향이 있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그 운동량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같다? 속도의 방향과 동일하다. 근데 우리가 다룰 운동들은요, 니네들은요,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다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요, 무조건 직선 운동만 다루게 돼요. 무조건이에요. 직선 운동만 다루게 되는데, 직선 운동은 방향이 두 방향밖에 없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두 방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운동량의 방향 같은 경우는요, 뭘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요, x축 양의 방향으로 아니야, x축 음의 방향으로 아니야. 즉 부호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은 니네들이 쓰는 방향은요, 두 방향밖에 없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거기다가 뭘 붙인 거야? 부호를 붙인 거죠. 뭐 앞으로 가면 플러스, 뒤로 가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방향에다가 부호를 얹은 겁니다. 졸지 마. 안 그래. 하여튼간에 안 좋은 날이 없어. 자,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충격량 봅시다. 자, 충격량은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해서, 자, 우리가 보통 충격량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요, 물체가 받은 힘에다가 물체가 그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저번 다뤘듯이 힘이라고 하는 게 방향이 있다 없다? 있죠. 그렇죠? 네, 힘이라고 하는 게 방향을 가지고 있죠. 이 왼쪽 사이드에 맞는 거랑 오른쪽 사이드에 맞는 거랑 다르죠. 네. 그래서 힘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충격량에도 방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충격량은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충격량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동일하다? 네,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도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방향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충격량도요,
방향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방향.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앞으로 충격을 받았냐? 뒤쪽으로 충격을 받았냐? 부호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충격량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충격량의 단위. 야, 충격량은요 힘에다가 시간을 곱했죠? 힘의 단위 뭐써? 뉴턴 쓰죠. 시간의 단위 세컨드 쓰죠. 뉴턴에 세컨드 곱했으니까 충격량의 단위 뭐써? 네, 뉴턴 곱하기 세컨드. 근데 저거 쓸 때 저 점 안 써도 돼요? 안 돼. 이거 왜요? 뭐야? 곱하기야. 곱하기를 왜 생략해? 떨지 마. 자,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황당한 게 뭐냐면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이 단위 다르지? 아니요. 같다. 운동량의 단위와 충격량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다른데 아무리 봐도 다른데 저게 같은 거야. 왜요? 잘 들어봐. 너 여기 있죠? 요 뉴턴 운동 제1법칙 아니 뉴턴 운동 제2법칙 요거 있잖아. R자이면 질량 곱하기 각도 있잖아 이거. 그렇죠? 네. 자, 힘의 단위 뭐 쓴다고 했어? 힘의 단위 뉴턴 쓴다고 했죠? 질량 단위 뭐 써? 킬로그램 쓰죠. 가속도 단위 뭐 쓴다고 했어? MS 제곱.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쓴다고 했죠? 네, 뉴턴 대신에 이거 쓰는 겁니다. 같은 단위예요. 근데 봐봐. 여기에 아까 전에 운동량의 단위 뭐라고 했어?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컨드 곱했다고 했죠? 충격량의 단위가 뭐야? 뉴턴 세컨드라고 했죠? 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여기다 갖다 넣어. 네, 동일한 단위는 아니죠? 그렇죠? 네, 같은 단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랑 충격량의 단위랑 기본적으로 같은 거고요. 오케이? 네. 그리고 얘네들 사이 관계, 운동량과 충격량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라고요? 충격량이라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오케이? 근데 왜 그런지를 알고 써야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전부 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요.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뉴턴 운동법칙에서 다 출발하는 거야. 이게 다 뉴턴이 만든 거야, 이거. 오케이? 예, 다 싹 다. 16세기, 17세기 뉴턴이 다 만든 거야. 오케이? 예. 그럼 왜 충격량이랑 운동량이랑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게 질량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가속도를 곱해서 얻을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네. 자, 근데 우리가 저번에 가속도의 정의를 배웠죠? 가속도 정의가 뭔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예, 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 되는지 가속도는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저 변화량 있죠? 얼마만큼 변했는지. 야, 예를 들어서 1에서 4로 변했어. 그럼 얼마만큼 변한 거야? 3만큼 변한 거죠. 근데 만약에 4에서 1로 변했어. 얼마만큼 변한 거야? 이때는요, 변화량이 플러스 3인데 이때는 변화량이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플러스 3을 얻고 싶으면요, 마이너스 3을 얻고 싶으면요, 뭐에다가 뭘 빼야 되냐면요,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요, 우리가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속도에다가 어떤 속도를 빼면 된다? 나중 속도에다가 뭘 빼면 된다? 처음 속도를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 이항시켜.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죠. 힘 곱하기 시간은 질량 곱하기 물체의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물체의 처음 속도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했으니까 과학자들이 야, 앞으로 힘 곱하기 시간, 힘 곱하기 시간, 이거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앞으로 충격량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여기 나와 있는 질량 곱하기 속도, 이거 물체의 운동 효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거 운동량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근데 운동량은 운동량인데 나중 속도를 곱했죠? 그럼 뭐가 된다고?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충격량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것과 같으니까 충격량은 뭐가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보지 마.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이해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그래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저번 시간에 강조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가속도죠. 그렇죠? 졸지 마라. 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가 의미하는 건 이런 거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프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그래프랑 넓이에요. 그래프랑 넓이. 여기서 아니 그래프랍니다. 그래프의 기울기와 넓이. 네.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니?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니? 이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뭘 그려줬냐면요. 물체의 운동량이 주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자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운동량이 2에서 출발해서 운동량이 10을 찍었대요. 몇 초 동안에? 8초 동안에.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물체가 받은 힘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프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기울기. 자 기울기는 뭐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죠. 이거죠. 그렇죠? 네.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건데 자 여기서 x가 의미하는 건 걸린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y가 의미하는 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죠. 그렇죠? 그럼 뭐야?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죠. 네, 운동량의 변화량. y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자 근데 아까 전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라고 했어? 충격량이라고 했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그리고 밑에는 시간이 나와 있죠. 근데 충격량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충격량 어떻게 계산한다고? 충격량 어떻게 계산한다고? 무게 들어 이 글들아 무게 들어 충격량 어떻게 계산한다고? 곱하기 10아 여기가 물체가 받는 힘이라고 정확한 물체가 받는 알짜리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기울기를 해석하면요 이런 식으로 물체가 받는 힘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그래프도 나오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런 거 힘시간 그래프 자 물체가 예를 들어서 힘을요 예를 들어서 5N부터 시작해가지고 15N까지 이런 식으로 점점점 힘을 증가하면서 받아대요. 몇 초 동안? 예를 들어서 뭐 10초 동안. 자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때 뭘 구하라고 하냐면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이거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 있죠?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잖아. 근데 가로에 뭐가 있어? 시간 나와 있고 세로에 뭐 나와 있어? 힘 나와 있잖아. 그렇죠? 넓이는 이제 힘 곱하기 시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다. 물체가 받는 충격량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는데 만약에 얘가 변한 상황이잖아.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려고 하는데 힘이 변하고 있어. 5 집어넣어야 돼? 15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을 게 없죠? 그럴 땐 뭐 해라? 그냥 그래프의 넓이로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 것밖에 없죠? 이 방법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 구하시오, 넓이 구하시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상하리 걸 넓이 얼마야?
5 플러스 15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얼마? 120. 되기야? 네. 그래서 100뉴턴 세컨드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열이 시험 본다. 근데 저 첫 번째 그래프 롤링이 뭐예요? 의미 없어. 아니 왜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 자,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그래프에서 넓이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은요, 이렇게 직선뿐만 아니라 뭐 곡선으로 주어져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초 동안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 힘이 변하고 있잖아. 힘이 변하고 있는데, 근데 평균적으로는 얼마만큼 힘을 받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충격량을 뭘로 나누면 되냐면요.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싹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요. 물체가 충격량을 받은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고요. 왜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요. 요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힘을 받았냐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얘 충격량 얼마 받았어? 네. 이만큼 받았잖아. 몇 초 동안에? 10초. 10초 동안에. 그러면 10초 동안에 충격량을요 100뉴턴 세컨드만큼 받았으니까 계산하면 얼마? 평균적으로 한 10뉴턴의 힘을 받았겠구나. 평균적으로 한 대략 한 10뉴턴의 힘을 받고 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충격량, 운동량 관련된 그래프 잘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랑 10이랑 다르게 위로 나누면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힘이 일정하게 감소할 때야. 너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평균이 어떻게 구할 건데? 그렇죠. 못 구한다.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힘을 받은 시간으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물론 이런 곡선의 넓이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지겠죠. 자료 안에서. 그렇죠? 네. 자, 그동안에 요거 해석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2kg짜리 물체가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냐면요. 20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여기다가 뭘 부딪히면요. 벽에 부딪힐 거예요. 벽에 부딪혀가지고 얼마의 속도로 튕겨져 나왔냐면요. 예를 들어서 20m/s의 속도로 튕겨 나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이때 물체가 벽으로 같은 충격량을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이제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선생님, 그 아까 전에 충격량 구하고 싶으면요. 이거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된다고 했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은요. 질량에다가 속도 곱하고 처음 운동량 질량에다가 속도 곱하고 그러면요.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0입니다. 하면 된다. 아니야. 네, 이것은 방향을 고려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속도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운동량 방향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요. 우리는 어차피 직선 운동밖에 안 한다고 했죠. 직선 운동밖에 안 하니까 고개 들어라. 고개 들어라. 야, 일어나. 일어나. 니네 둘 다 일어나. 쳐 졸고 있는 인간들. 수요일에 한번 보자 한번. 수요일에 한번 시험 봐서 한번 보자. 얼마 잘하는지. 얼마 잘하는지를 해요. 수업 시간에 계속 졸고 있냐 보자.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 부호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A 부호를 플러스 A 부호는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 움직이는 방향이 완전 정반대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요 물체가 벽으로 받은 충격량은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내니까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이게 나중 운동량이죠.
나중 운동량에서 뭘 뺀다? 처음 운동량. 이게 처음 운동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 이게 뭐다?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은 게 뭐라고요? 충격량이라고 했죠. 계산 얼마인데? 마이너스 80?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앞에 붙는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 앞에 가리지 말고 여기 벽으로 붙으라고. 벽으로. 친구들 가리지 말고. 여기서 이 충격량에 붙는 이 마이너스는 뭘 의미하는 거죠? 방향 말하는 거죠. 물체는 벽으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충격을 받았나요?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방향이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80이고요.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겠죠.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겠죠. 오케이. 세 번째 질문. 만약에 이 충돌하는 시간 있죠. 벽과 접촉한 시간. 벽과 접촉한 시간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0.1초라고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어떻게 하니? 시간으로 나눠. 물체가 벽과 접촉한 시간이 0.1초야. 물체가 벽으로부터 평균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0에서 얼마? 방금 했잖아. 얼마? 마이너스 8. 얼마? 아 평균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시간분의 충격량 이게 평균임이라고. 물체가 가는 평균임. 야 물체가 0.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충격량 받았어? 80만큼의 충격량 받았잖아. 얼마 힘 받았어? 800N의 힘을 평균적으로 받았다고. 0.1초 동안에. 어느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야, 네. 아, 나온다니까. 평균이 물어본다고. 맨날 물어본다고. 맨날 물어본 주제 아니야. 충격량 구하시오. 운동량 구하시오. 평균량 구하시오. 맨날 나오는 주제라고. 정신을 못 차려. 이런 거 익숙해지세요. 네. 심지어 방학 동안에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것처럼. 아,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안전장치 원리.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질량, 모양 이런 게 완벽하게 동일한 달걀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오케이? 이 두 개의 달걀은요. 예, 질량 똑같고 모양 똑같고 모든 게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내가 얘네 두 개를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시킬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근데 한쪽에는요 뭘 깔아줄 거냐면요, 한쪽에는요 시멘트 바닥을 깔아줄 거고요, 한쪽에는요 푹신푹신한 방석을 깔아줄 겁니다. 예. 자 그러면요 얘네 둘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자유낙하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얘네 둘이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이야. A랑 B가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이야. 얘네 속력 다르냐? 완전 똑같겠죠? 그렇죠? 왜냐면요 모든 물체는 자유낙하할 때 속도가 1초 얼마씩 빨라진다? 9.80 빨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충돌하기 직전 속력과 B가 충돌하기 직전 속력은요 이거 같을 거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바닥에 부딪힌 다음에 결과적으로 멈추겠죠. 결과적으로는 정지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얘네들은 질량도 똑같죠? 질량 똑같죠? 속도 변화량도 똑같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도 어때요? 똑같죠? 그럼 뭐도 똑같아? 충격량 똑같겠죠?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 얘네 다 똑같을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고 충격량도 똑같을 거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가 충격량이 똑같은데 우리가 이미 경험상 알고 있죠?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달걀은 깨지고 방석으로 떨어진 달걀은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깨지 않고.
그래서 충격량이 똑같은데 왜 한쪽은 깨지고 왜 한쪽은 안 깨집니까? 라고 물으면요. 뭔가 다른 게 있죠. 충돌 시간.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죠. 얘는요. 짧은 시간에 탁 부딪힐 거고 얘는요. 이 스펀지 같은 게 있으니까 솜이나 스펀지가 있으니까 충돌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가 다르다? 예,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누가 더 길다? B가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충격량 어떻게 구하니? 흥곱하기 시간이죠. 충격량이 저희가 흥곱하기 시간이죠. 충격량은 똑같아. 근데 시간이 B가 더 길어. 그럼 힘은 누가 더 커? A가 더 큰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야? 똑같은 충격량을 받는데 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힘을 받는 거고 얘는 긴 시간 동안 적은 힘을 받는 거죠. 결과적으로 A 달걀이 깨지는 이유는 뭐다? 힘을 많이 받는 거죠. 힘을 세게 받는 거죠. 그렇죠? 충격량은 똑같지만 짧은 시간에 힘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못 견디고 깨지는 거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충돌할 때 받는 힘,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충격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충격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A는 깨지는데 B는 살아남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요 이제 아까 전에 공부했던 힘 시간 그래프로 나타낸다면요. A라는 달걀이 받는 거는요 어떻게 받느냐면요 이렇게 받을 거라고.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큰 힘을 받을 거예요. A는. 하지만 B는요 긴 시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은 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A는 이거를 못 견뎌서 깨지는 거고요. B는 이걸 견딜 수 있어가지고 살아남는 거죠. 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빨간색 친 부분의 넓이랑 파란색 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같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뭔데? 충격량이니까 이 넓이 자체는 같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안전장치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장치는 충격량 줄인다? 안전장치는 충격량을 줄인다? 아닙니다. 안전장치라도 충격량은 못 줄여줘요. 뭘 줄이는 거예요? 힘을 줄여주는 거죠.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죠. 뭐를 늘려가지고?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늘려가지고. 네. 그래서 안전장치 중에 이런 식으로 충돌 시간을 늘려가지고 힘을 적게 받는 이제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에어백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앞에 붙어있는 범퍼라든지 아니면 헬멧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늘려가지고 힘을 줄여준 장치죠. 안전벨트도 똑같지? 아니죠. 안전벨트는 원리가 뭐야? 관성에 의해서 내 몸이 앞으로 날아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장치 원리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4페이지 여러 가지 예시들 나와 있죠. 그렇죠? 잘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기 85페이지에 1번부터 먼저 봅시다. 자,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해 보래요. 자, A는 질량이 2m짜리가 속도 V로 움직이고요. B는 m짜리가 V, C는 m짜리가 1.5V로 움직였대요. 야, 운동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질량에다가 속도 곱하면 되죠. 그럼 A는요 2고요, B는 1이고요, C는 1.5겠죠. 그러면은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고 그 다음에 B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물체가 모두 벽에 부딪힌 후 정지하였을 때 물체가 벽으로 받던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자, 무슨 말이야? 충격량이 가장 큰 거 고르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운동량이 가장 많이 배는 거라고 했죠? 야, 예를 들어서 A는요 처음에 이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 A라는 물체가 정지하면요 운동량이 얼마가 돼? 0이 돼버리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 이만큼의 운동량을 받겠죠?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겠죠? 그렇죠? 네. 그럼 충격량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A가 제일 많이 받고요. 그 다음이 C고요. 그 다음이 B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2번 관성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설명. 1번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작다. 아니죠. 반대죠. 2번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면 몸이 뒤로 쏠린다. 관성이랑 관련된 현상 맞죠? 3번 볼링공의 속도가 같으면 볼링공의 질량과 관계없이 운동량이 같다. 맞아? 아니죠. 질량 클수록 운동량 커지죠. 자, 4번에 속도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은 항상 같다. 네, 맞는 말입니다.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이에요. 5번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힘이 가해진 시간이 길수록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작다? 아니요.
아니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이 일정하다면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충격량도 커지겠죠. 그렇죠? 네. 자, 6번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는 충격량을 나타낸다. 맞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야? 힘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라서 힘을 나타내었을 때 그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 충격량 말하는 거죠. 3번에 1번.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어려운 거죠. 관상 크다는 소리죠. 이번에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양을 운동량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낸다. 예, 그리고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죠. 3번에 운동량이 크게는 물체의 질량이 어떨수록 운동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질량 곱하기 속도.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의 속도가 어떨수록 빠를수록 크다. 4번에 충격량이 크게는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할수 클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할수 충격량 어떻게 한다고? 충격량 어떻게 한다고? 개수. 시간이 어떨수록 충격을 커진다고? 예를 들어 이거 안전장치를 말하는 게 아니다. 힘을 받는 시간이 갈수록 충격량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5번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